안녕하세요. 저희는 제3조 불사조이고 지금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봉사앱에 대한 프로포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봉사앱에 대해 생각하게 된 배경, 두 번째는 그 앱에 대한 소개, 세 번째는 기대 효과, 네 번째는 일정과 예산 계획, 다섯 번째는 저희 회사 문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소개입니다. 저희가 니즈가 있는 문제를 찾던 도중에 우연히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우이천 주변 쓰레기를 주웠던 상황이 화제가 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글은 단순히 우이천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올린 글이었지만 주변 학생들은 멋있다, 천사다, 그리고 이 글을 보고 같이 쓰레기를 줍고 싶다는 반응이 많았고 또 실제로 이 글을 보고 다른 분들도 쓰레기를 줍는 일을 많이 실천하고 인증사실 남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또 생각보다 이런 관심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봉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봉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료에서 볼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통계를 보면 총 인구수 대비 봉사활동을 1회 이상 참여한 자원봉사 참여 성인 인구수, 즉 자원봉사 참여율은 감소하고 참여 감소율은 올해 마이너스 34.8%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료를 통해 2017년도에 평생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48.9%에서 2020년도 12.9%로 감소한 것을 보아 봉사에 대해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생 동안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28.9%로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봉사활동엔 관심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자주 실천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자료를 통해 일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자료를 보면 누군가로부터 요청이나 권유를 받은과 소속된 단체로 통해 알게 됨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을 보아 지금까지의 봉사는 자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에선 자원방 봉사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몰라서라는 답변이 대부분임을 통해서 봉사 활동을 어떤 기관이나 지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시간을 내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저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에 대해 그 활동을 수행하면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존에 소속된 단체나 친구의 권유를 통해 하던 봉사활동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원래 정해진 시간에 참여했다면 요즘은 내가 가능한 시간에 할 수 있는 비정기적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정해진 프로그램 참여가 아닌 봉사자 스스로가 기획할 수 있게 되었고 활동을 통하여 봉사활동이 그저 스펙에만 미치는 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활동에 대한 성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런 변해가는 자원봉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앱 소개입니다. 저희가 배경에서 설명했듯이 유연하게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 앱을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위와 같은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 또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편함인데요. 우리가 흔히 봉사활동을 구하는 1365 자원봉사센터에선 봉사활동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집 기간 자체적인 문제로 승인이 안 나면 봉사활동을 할 수 없고,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승인 시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이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을 짜는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하고 싶은 봉사활동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봉사에 대한 활동과 그 활동의 종류가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봉사활동하기가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 앱에서는 단순하게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에서 우이천 쓰레기 줍는 상황과 비슷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곳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나 기물이 파손된 장소나 물품을 해당 부처에 제보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도 봉사가 될 수 있음을 함양하게 할 수 있는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해시태그인데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라는 앱에서 해시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해시태그란 한 게시물을 올리면 해시태그는 그 게시물에 연관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그 해시태그와 연관된 게시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료에 샵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보면 이 해시태그를 통해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여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참여도가 저절로 높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 앱에서도 이러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인스타그램과 저희가 만들 봉사 앱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선 봉사활동에 대한 해시태그는 수많은 해시태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진 못하지만, 저희 앱의 목적은 자발적인 봉사의식 함양으로 봉사활동을 위한 앱이고,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이는 해시태그들의 내용을 통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앱 스토어에 있는 봉사 관련 앱을 보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1365 자원봉사 알림이라는 앱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었는데 회원가입부터 막힌다. 부모 인증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름 쓰는 란이 안 열려서 가입을 못한다. 맨날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해야 하고 웹사이트보다 편리하라고 만들어진 앱이 웹사이트보다 불편하다라는 등 앱의 운영적인 문제가 많아 평점 5점 만점에 2점에 해당하는 앱에 대한 사람들의 안좋은 반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앱인 위드요 자원봉사 앱을 보면 반응이 전체적으로 앱에 대한 취지는 너무 좋다. 하지만 컨텐츠가 많이 부족하고 봉사활동 모집하는 곳도 부족하고 지역별로 차별적이다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앱을 만들면서 앱에 대한 접근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게 고민해보고, 쓰레기 줍기와 같은 사소한 것들도 봉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시태그를 통해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컨텐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인 참여 유도입니다. 저희는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봉사 참여를 위해 고민하다가 게임적인 요소로 소비자를 홀려라라는 내용의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게임적인 요소를 통해 경쟁 심리를 유발하게 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런 게임적인 요소에 대한 보상으로 처음에는 기프티콘을 주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되면 보상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저희의 이 자발적인 봉사에 대한 본질이 흐려질까 봐 이런 게임적인 요소와 보상을 상징적인 의미의 보상인 배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봉사활동, 시간 종류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배지를 수여하여 사람들이 이런 명예를 얻기 위해 봉사하고, 또 처음 봉사활동에 접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러한 배지를 가진 분들이 설명하고 같이 봉사한다면 처음 봉사활동에 접하는 분들이
더 쉽게 봉사활동에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효과입니다. 저희가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봉사 앱을 만듦으로써 이 앱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먼저 따로 신청 없이 봉사활동을 하여 봉사를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사람들의 봉사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 참여를 증진시키면 이로 인해 환경 보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다양한 봉사에 대해 알게 되므로 봉사 활동에 대한 지식 폭을 넓힐 수 있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쉽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음을 통해 봉사, 말 그대로 자신을 헌신하고 남을 도움으로부터 나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일정 및 예산 계획입니다. 저희는 자발적으로 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앱을 만들기에 앞서 설문 형식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봉사 앱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앱을 만들면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예비 사용자들의 니즈를 설문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5주에서 6주에는 설문할 질문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짤 것이고 6주에서 7주간은 이 설문을 통한 인터뷰의 내용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7주까지 다양한 연령, 성별, 직종별로 한 인터뷰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들을 통해 아이디어의 방향을 9주까지 잡을 것이고 저희와 유사한 봉사활동과 관련된 앱 또는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한 앱에 대한 세부 조사를 7주부터 10주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10주 전까지 틈틈이 앱 프로토타입을 만들기에 앞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초 코딩을 10주 전까지 익힐 것이고 이 모든 공부와 조사를 통해 프로토타입을 13주 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드백 분석과 개선할 점을 찾아 개선하는 부분을 최종 발표 전주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과 인터뷰는 총 8명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할 것입니다. 설문과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과 같은 5,000원에서 6,000원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총 금액은 5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문화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로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를 항상 충실히 해내고 서로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발표자인 저와 저보다 뛰어난 4명의 팀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이러한 저희 회사 문화 중에 대표적인 2가지를 뽑자면 회의 시작할 때마다 좋은 일 한 가지씩 말하기, 그리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봐주기입니다. 각각 해당하는 저희의 대화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3조 불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